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1월 11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모자를 안 쓰고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 같으네요. 오늘은 방송을 찍으려고 모자를 안 썼어요. 자, 이제 동절기 경마가 바야흐로 이제 시작이 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마필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교차가 심하면 그만큼 마필의 컨디션이 저하가 되면서 인기마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외산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반구 쪽의 마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산 마필들도 전부 다 이 북반구 쪽의 마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반구 쪽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면 그만큼 컨디션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절기 경마가 항상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람도 굉장히 세고요. 그러니까 주로 빠르기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주로 쪽에만 주로 빠르기가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시는데, 풍속, 풍향, 뭐 여러가지 요소가 그 주로 빠르기의 함수율로 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 같은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마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경마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도 더 큰 거고, 그러니까 현존하는 노름 중에서 경마가 가장 배당이 큰 노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마가 어렵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경마를 오래 하신 제 팬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좀 구력이 10년 이상이실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한 20년 가까이 저랑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동절기 경마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이제 강타의 성적은 서울 경마는 좀 2%가 부족했고요. 부산, 제주 쪽은 항상 그렇듯이 뭐 최고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서울 쪽에 올인을 할 걸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한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 UCC 방송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24일날 저희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하나 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밤낮없이 그 출시를 앞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공부는 항상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저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경마 예상각을 하는 이상 뭔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생각하에 좀 노장이긴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전반적인 토요 경마의 흐름은 오전장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주류를 이루다가 중후반부 쪽에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 경마는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정 기간 동절기 한 12월 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이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때기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적중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은 중후반부 쪽에 배당 승부가 많고 제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지금부터 강타와 함께 공부하는 경마방송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연령 오픈 별점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이 별점 경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령 오픈이라는 건 뭐야? 2세마부터 3세마, 4세마까지 모두가 출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이변의 가능성을 높게 봐줄 수 있다는 게 연령 오픈 별점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항상 예상을 할 때 큰 맥을 잡으셔야 돼. 맥을 못 잡으면 절대 숲을 보지 못하는 예상을 하면 1, 3짝, 2, 3짝밖에 적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맥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 능력을 그 다음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가닥으로 볼 수 있는 승부 의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의 완성품적인 마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예상을 들으면서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 이렇게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예상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을 그냥 꾸준하게 같이 공부하면서 들으신 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제 방송의 특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보 쪽에서 맞힐 수 있는 거는 가는 말을 맞히는 게 아니라 안 가는 말을 맞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말은 모두가 갑니다. 어느 놈이 안 가고 싶은 놈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말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말을 알아야 최종적으로 구멍이 압축이 되고 그러므로써 압축된 마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항상 착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1경주의 특징은 아주 빠른 마필이 10번 에클레어 뷰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강경주 때 보면은 10번 에클레어 뷰티는 순발력은 우수한 데만에 중반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선행을 나서도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지만 단독 선행은 100% 나가거든요. 단독 선행은 100% 나가고 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구분량을 상당히 늘린 걸 봤을 때는 지구력 함양을 했다는 게 간접적으로 표명이 됩니다. 저는 조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교의 패턴 변화는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패턴과 훈련량에 대한 이 비교를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교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 마필의 약점을 치유하는 데 조교의 목적이 있는 거고 인마호흡이 일치된다는 점에서 조교의 목적이 있는 거지 조교를 통해서 경주마의 능력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연습을 농구 선수가 아무리 해도 실전에서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지 연습에서 배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반복 운동, 이것은 인마호흡이라든지 마필의 컨디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능력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건 조교의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거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10번 에클레어 뷰티는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공백 이후에 이전째, 즉 8월 20일 날 경주 때 선행을 나서서 종반 탄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1200과 1200에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 그럼 이번에 1200과 1300을 뛰면서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300m와 200m의 줄어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귀를 떠보시면 직선에서 100m, 200m만 뛰면 되거든. 그럼 그 부분에 안정되게 선두권을 모색한다면 10번 에클레어 뷰티 같은 거는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성장마니까. 그리고 경주마의 복원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주마는 습관적인 반복 운동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보여준 능력을 항시 나중에라도 병력만 없으면 컨디션이 상승을 했을 때는 그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 항상 열심히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배당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경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마 조합으로서는 아무래도 2번 MJ 캡틴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마필도 생전수전 공존전을 다 겪었어요. 3전밖에 치르질 않았지만 마필 자체가 다리 쪽이 조금 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파행 증세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종반 탄력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 나름 출전마 중에서 종반 탄력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MJ 캡틴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겠고요. 대단이는 아무래도 5번 대천 에이스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5번 대천 에이스를 가져가느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괜찮습니다. 그런데다 이제 직전 이전째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선취입력이 모두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립의 완성도를 높였다. 즉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대천 에이스는 편성상 배팅권의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시면 되겠고 배당만은 10번 에클레어 뷰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교차 1경주인데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준메인 승부처이자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밤에 제주교차 1경주를 딱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뭐가 팔릴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두로 가져갈까 4두로 가져갈까, 3방을 때릴까 아니면 3마리를 갖고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 이 마필들이 안 팔릴 것 같은데, 등짝이 부실해서 안 팔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대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당이 조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주예요. 자, 일단 인기권 전력 중에서 가장 괜찮게 보는 마필은 아무래도 10번 용현왕이라는 마필인데,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마필은 지금 현재 아주 세게 봐서는 안 돼요. 왜? 능력 신작을 보여주는 마지막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우승 자체가 패턴적으로 불안전한 가운데 우승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불안전하다는, 능력이 불안전하다는 얘기는 지어 짰던지 아니면 자기 능력의 베이스를 보여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차기 경주 때는 그 능력에 불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용현왕 같은 마필은 받치기나 주력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지 대가리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저는 받치기로 돌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주 2차 1경주에는 흉마와 단통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병권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처음 출마뼈가 뜰 때부터 요 마필을 때리겠다고 강타가 야심차게 준비한 준비의 승부처인 만큼 여기서는 승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는지요? 자, 제주2차 1경주 준비의 승부처는 강타와 함께 멋진 승부를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일단 7번 성불 챔프라는 나름 선두권을 묘색할 수 있는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고, 자, 신마 중에서는 6번 소울스토리라는 나름 또 좋은 마필이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신마 중에서는 6번 소울스토리를 강하게 맞을 수가 있고, 현군 성장마 중에서는 7번 성불 챔프를 가장 강하게 맞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7번 성불 챔프입니다. 데뷔 후 주행검사 자체를 2번에 걸쳐 2회에 걸쳐 통과를 했는데,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완전히 꽝을 쳤고요. 지난번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나름대로 선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전인 데뷔전에서 탐색 일관을 하면서 마필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초반 중반까지는 선행을 갔습니다만 중반에 가서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면서 4착을 왔는데,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편한 선행을 간다면 7번 성불 챔프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그래서 7번 성불 챔프는 가져가고요. 신마 중에서는 6번 소울스토리,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뚜렷한 마필,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모바일 경주죠. 강축이 버티고 있습니다. 7번 백호군자라는 묻지마 강축이 버티고 있어요. 얘는 말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타를 믿고 강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착 한 마리, 세게 보는 마필 한 마리 가르쳐 드립니다. 4번 황금 가면입니다. 경마를 할 때 마칠 인삼이 경마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마필의 능력이 70%를 좌우하고 기수의 능력이 30%를, 핸들을 잡은 놈의 능력이 30%를 좌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만큼 등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 경마의 기수들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니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은 제주 경마인데, 배성화 기수와 박기용 기수라고 있잖아. 박기용이 굉장히 고참이고 배성화는 좀 신참이잖아. 근데 이 두 기수는 모든 마방이든 마필 어떤 말을 타던 간에 작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기수는 모두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타서 못 오는 경우는 있어도 안 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배성화 기수와 박기용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 왜? 안 가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주 경마를 모르실 때는 안쪽 게이트에 1, 2, 3를 사면 되고, 또 모르실 때는 배당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성화나
박기영일 사면 배당이 좋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데이터와 성향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제주경만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걸 자동적으로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게 원칙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어. 그러니까 제주경마도 자세히 1년간의 통계를 내보면 1, 2, 3, 4 게이트에서 입상을 하는 경우 게이트보다 높은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나? 데이터 경과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갖고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이경주는 7부 백호군주와 4부 한금가면을 배팅콜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분할 경주로 이어지는 경주로 자, 절정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대가리는 4번 남선이죠. 뭐 오래간만에 54조에 좋은 말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54조를 가만히 보면요, 마필 자원이 많지는 않지만 어영부영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조교사보다는 조교모 체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필을 만들 줄 아는 조교모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54조의 장점은 좋은 말은 없어도 꾸준한 말은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남선이란 마필은 굉장히 좋은 말이 들어왔네요. 자, 이 정도면 뭐 능력이 상당하다. 일단 마필 자체가 앞뒷박이 따로 균등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만 있고로 능력만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초석, 중석, 종석이 일정한 마필들이 능력만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남선은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은 아니지만 초석과 중석과 종석이 일정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한 능력만을 보시면 돼. 그러니까 외국 말들을 우리나라 마필들이 이길 수 없는 게 뭐냐면, 또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가 외국 마라톤 선수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은 초석과 중석, 종석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경합을 펼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자기가 뛰던 대로 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필들은 한 번에 힘을 실어서 라스트에 힘을 쓰는 말들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파워블레이드니 뭐 우리나라의 명마들이 두바이 월드컵에 가면은 꼼짝을 못하는 게 뭐냐면 한 발을 써야 되는데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종반 라스트에서 가랑이가 찢어져 버리고, 그래서 못 되는 거야. 그래서 레이스가 아주 느릴 때 아니면은 우리나라 말들은 절대 외국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질적으로나 훈련 패턴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아직 후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후차권은 약간은 혼종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딱 보이는 마필들 중에서 8번 구름손 지태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미안성의 작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행검사 때 전혀 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데뷔전 때도 철저하게 탐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전제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이 마필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 구름손 지태도 충분한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번 3경주 역시도 선행을 8번 구름선 지태가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8번 구름선 지태와 잠재력이 우수한 4번 남선, 이 두 마필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뭐 나름 상당한 혼전입니다. 예전에는 이 모바일 경주를 준대끼리 경주를 대부분 모아놨잖아.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순번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 모바일 경주도 굉장히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돈을 주니까요,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편성에서는 2번 대지 1호와 9번 삼국정벌이 강력하게 인기만호 구가 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근데 항상 제주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강타가 왜 제주말을 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주만은 적중 공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2번 대지 1호와 9번 삼국정글이 사이즈상으로는 분명히 대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사이즈들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당연히 사이즈가 되는 말들이에요. 전개도 수반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2번 9번 막권은 1년에 통계를 해봤을 때 얘네들 이런 막권이 들어올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도 안됩니다. 그러면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100번 중에 10번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조합을 사야 되느냐 이거지. 안 사는 거죠. 네, 당연히 2번 9번의 막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얘네들이 제일 세니까 한 마리는 빠져나간다 해도 한 마리는 상대적으로 뭐야? 대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안 되느냐? 대현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대현이와 정명일이는 신체적으로 예전에 서울에 있는 임대규 교수와 맥락을 같이 하시면 돼. 굉장히 하지장이 짧고 키가 작은 개수들이에요. 그래서 300다마가 넘는 알라마에 타면은 등자 길이를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제주만은 등자 길이가 짧으면 털기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 그 제주마에서 이 몽키 스타일로 말을 타는 기술은 전현준이밖에 없다고. 전현준이 외에는 다 털기로 가는 거야. 그럼 털기를 가면 등자가 짧으면 털기가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제주마에 김대현이나 정명이가 잘 타고 얘네들은 한라마에 탔을 때는 그만큼 자기의 능력에 베이스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10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근데 몽키는 상관없어. 임대규도 몽키를 타더라도 등자를 높여가지고 타면 되는기 때문에 몽키 스타일은 상관이 없는데 키가 작아도 이 뿌리기를 해야 되는 제주경만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마리를 더 소개시켜 드린다면 배당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죠. 바로 7번 낙천자랑이라는 마필입니다. 2번 대지 1호와 같이 동반 2두를 추천시키는데 2번 대지 1호를 자른다고 했을 때 9번 삼국정보를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7번 낙천자랑은 이번에 될 수가 있다. 왜? 사실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만 못 뛴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대가리급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우가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타가지고 김경유가 못 탔으니까 이번에도 못 탈 것 아니냐. 등짝이 비실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7번 낙천자랑은 편성상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게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예, 강타가 요즘 이제 적중 내역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 이제 그만하려고요. 힘들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적중 내역을 올렸겠죠. 당연히 제가 원래 강구의 귀신입니다.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강구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글 잘 쓴다고 소문이 난 친구예요. 제가 뭐 가방끈도 딴 친구들보다 좀 길거려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 잘 쓰고 강구 잘하는 거로 소문이 났는데 제 밥줄을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뭐랄까 그게 그런 쪽으로 보다는 그냥 제 단골들만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노장도 됐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실있는 그 경마 쪽에 신경을 쓰고 또 UCG 방송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 광고를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요즘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래도 매출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떠드는 거는 자기 만족이지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짬밥 정도 되면은 깨달을 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실로 커야 되는 거예요. 내실로. 자, 이번 경기는 나름 충막감은 확실한 대가리 있습니다. 때려 죽여도 이번에 오는 건 대가리 있어요. 그게 안 팔리기만을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딱 이러면서 내 충마가 안 팔리기만을 기다린다. 제발 팔리지 마라. 한구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감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릴 만한 마필만 찾으면 우리는 오케이 항구랍니다. 자, 그래서 요즘 첫 번째 승부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왜? 계속적으로 첫 번째 승부처는 계속적으로 적중을 해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오시면 되고요. 당연히 준비도 잘 되어 있고요. 강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가리 놓고 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착은 제가 못 맞히더라도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게끔 제가 예상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800원이 제 예상에 한 콜당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이 돈이에요. 그러면 부가세까지 하면 5,300원이야. 5,3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5,300원을 투자했으면 그 경주에서 최소한 53,000원 이상의 이익을 받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제 예상을 드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적금 붙지 뭐라 경마에 은행에다 가서 적금 보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타는 경마는 환수룰이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경마에 한수가 없으면 절대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야. 주식도 노름이고 경마도 노름인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나라가 경마 자체를 내저가 아닌 노름으로 구분을 했을 뿐이지 주식이나 경마나 모두 과학이라는 기본 틀에서는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자료를 갖고 하는 게 주식이라면 경마는 동물을 갖고 주체를 해서 한다는 점만 틀린 거라는 거 항상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입각을 하셔야지 쓸데없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5번 사이먼 니치입니다. 대가리는 때려주게도 아닌데 때려주게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 상승 자체가 부족했던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3코너 부근부터 선두권을 강탈하고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경주력 상승을 이끌었던 마필인데 1700에는 나름 강세가 있어요. 왜? 편성 자체가 느립니다. 이 편성은 굉장히 느린 편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사이먼 리치가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얘가 대가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력한 대가리가 따로 존재하는 경주고 중계당 이상이 가능한 경주인데 강타가 노리는 대가리가 제발 안 팔리기만을 기도하는 첫 번째 승부처. 근간에 강타가 부산이든 제주든 서울이든 간에 첫 번째 승부처 적중률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언뜻 보면 12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담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번 돈맛이나요. 11번 돈맛이나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고 현재 갖고 있는 마필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고 이미 1100점 이하에서는 그냥 군계 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완성도나 또 전개상의 이점 모두 갖추고 있는 마필이라 11번 돈맛이나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리시면 된다. 자, 여기 10번 사소치대입니다. 선행을 누가 가느냐인데 11번하고 10번하고 11이 갑니다. 그러면 10번이 따라가는데 10번이 따라가서 선입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거든. 그러니까 10번이 선행을 가던 11번이 선행을 가던 어떤 말이 선행을 가던 능력으로는 얘네를 이길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 그런데 얘네들이 비비지를 않고 줄서기로 들어가 버리면 얘네들끼리 동반 입상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데 자칫 선행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보험은 하나 가져가셔야 된다. 자, 웬만하면 근데 11번, 10번에 단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제주교차 4경주는 흐름상, 레이스의 흐름상, 빠르기상 얘네들의 동반 입상이 유력해 보인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기를 메인으로 잡은 이유는 가는 말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패턴상으로 보나 의지상으로 보나 확실하게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 마필들을 때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자르고 가서 자, 중배당 이상 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7번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7번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단독선행이에요. 단독선행인데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 경주 때도 빠른 레이스에 출전해서 가천 시장부에 출전해서 선행을 나갔지만 종말 탄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단독 선행이니까 이번에도 선행을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문제는 7번 행운골이란 마필이 여타 마필과 비교를 했을 때 완사이드하게 우수한 능력이냐. 그렇다면 7번이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 수가 있는데 완사이드하게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안 든다면 7번도 무너질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 보이는 인기말을 조심하라는 게 경마의 속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행운골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경우는 드물다. 왜? 뺄 수는 없죠. 뺄 수는 없지만 대가리는 아니라는 게 이번 경주에 제가 1차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7번 행운골은 받치는 전략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마하면서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완벽하게 단독 선행이야. 그런데다 등짝도 뭐 문세영이 페로비치야. 그런데 그 마필이 또 선행을 갔어. 편하게 갔어. 근데 직선에 가서 이유 없이 쭉 무너져 버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안 갔느니 개새끼니 소새끼니 뭐 동물 이름이 다 나오지. 동물 농장이 되는 거지. 이런 때려 죽일 새끼니 뭐 이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마필의 능력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능력을 우선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능력대로 가는 거거든. 근데 실버 행운골이라는 마필은 선행력을 우수하지만 종반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의 능력 우위지 월등한 능력 우위가 아니기 때문에 7번이 완전한 대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아까 그 부산 5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쪽에 가닥을 맞추고 덤비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꺾는 거야. 이런 경우는 남들은 다 거기다 까도 우리는 거기다 까면 안 돼요. 호구가 되는 거니까. 자, 다음은 제주개천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개만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요거는 딱 3마리 싸움이에요. 내일까지 뛰어도 3마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 자, 그래서 이런 경주가 오면은 그냥 맞고 사시면 됩니다. 3마리 갖고 그냥 돌돌마리로 그냥 계산기 갖다 놓고, 야, 이거 뭐 그냥 뭐 3마리 어떻게든 어떻게 조합이 되든 간에 이기는 경마다 이러면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주 맞춰가지고 자금 만들어서 그냥 목돈 만들어가지고 배당에다 그냥 한 방 질러가지고 상황 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경마라는 거는 누구 뭐 이렇게 안전빵에다 승부한다? 예, 그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경마에서 돈 못 번 사람 없지. 안 되는 거거든. 경마는 내가 맞출 수 있는 경주도 한정이 돼 있고 내 운도 한정이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운 속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아는 가감성이 필요한 얘기야. 리스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라틴어로 따지면 항해를 나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리스크라는 마피는 돌격을 하라는 얘기지 그거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주개천 5경주에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은 7번 최대 공약수라는 마필입니다. 6,000점 이하에서 내려온 마필이니까 6,000점을 띄워봤죠. 2,200점에서 지난번에 6,000점에 들어가가지고 가랭이가 쭉 찢어져서 내려왔어. 으따 형들 겁나 세네. 까불다가 죽통 날라가가지고 아야야야 하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형군에 3,000점이었어. 아따 내가 그래도 왕년에 대학생하고 붙어서도 맞다이 깠는데
아따 곱비리 정도야 그냥 누워서 그냥 문제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제주마들은 점수제잖아요. 그러니까 점수제가 우리나라 서울말로 따지면 핸디캡이고 레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최대 공약수는 사이즈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마리 압축하는 중에 그 중에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은 7번 최대 공약수인데 근간의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도 후퇴를 모르고 전진만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 경주마가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했을 때는 그 마필이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안고는 가야 되는 게 경주마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일상 가는 거 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6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좀 지겨우니까 우스갯소리를 한번 할까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이제 11월 24일부터 이제 개시를 할 건데 그게 조금 안정이 되면은요 내년부터 하든지 아니면 올 겨울 12월 달부터 하든지 간에 주중 방송으로 좀 해볼 생각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갖고 할 생각은 없어요. 뭐 미리 보기 이런 거는 저는 원래 그렇게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 시간 있으면 제가 예전에 미리 보기를 쭉 풀어드린 적은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경마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경마에 따른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경마에 대한 헛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고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음악도 들려드리고 또 제가 아는 경마 상식도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우스갯소리로 때로는 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해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주중 방송을 한번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미리 보기라고 해가지고 막 공부하는 그런 뭐랄까 재밌다가니 더럽게 없는 그런 방송은 절대 안 할 생각이고요. 그냥 농담 쌈치기를 하더라도 저한테 맞는 그런 방송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조만간에 제가 한번 출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경마라는 것을 꼭 마친다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또 경마 속에서도 뭔가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또 웃기는 얘기도 좀 있어야 되고 풍자도 있어야 되고. 자, 토요제 6경주입니다. 6번 몬테비디오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딱하니 1번 게이트에 있길래 이걸 노릴까 말까 째다가 그냥 받치기로만 돌렸더니 선행 시원하게 돌고서 한 바퀴 왔습니다. 싹수가 보이더니만 영락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싹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순말이야. 순말인데 주행검사 때 보니까 순말은 뭐야? 대기만성형이잖아. 조숙형. 인간으로 따지면 남자가 안말이고 남자가 순말이고 여자가 안말이잖아. 그러면 인간으로 따져도 어렸을 땐 여자가 빨리 조숙하잖아. 여자가 이겨. 5살 때까지는 남자보다 여자가 힘이 세다고 조숙해서. 근데 이제 5살 이후 7살 8살 되면 어떻게 돼? 역전이 되지. 키도 훨씬 더 크고 힘도 세지고 그러다 보면 남자가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순말이면은 아직까지 완성도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인데 순말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검사 때 빠른 선행력을 보였다는 것은 뭐가 있다? 싹수가 있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번 몬테비디오 같은 마필은 바로 그 잠재력을 데뷔전과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전째 그게 폭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6번 몬테비디오는 뭐다? 강력한 태간이다. 선행 못 가는데 이번엔 선행 못 가는데 4번 명가제왕도 졸라 빠르고 8번에 에마비상도 졸라 빠른데 그러면 선행 못 가는데 6번이 되냐? 6번은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이 걸음이 터지면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땐 선입도 됩니다. 자, 그래서 편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6번 몬테비디오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뭐다?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번 경주시 추천마는요 바로 이 3번 노얄 휘버라는 마필인데 요거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왜? 지난번에 보니까 걸음이 좀 터진 느낌이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했지, 걸음이 터지려면은 그거를 암시를 해준다고. 한꺼번에 징조 없이 빵 하고 걸음이 터지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징조를 보여줘야 돼. 근데 3번 노예라는 베이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력을 끌어낼 때는 끌어냈고, 또 중반 탄력을 끌어낼 때는 끌어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걸음이 터졌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노예라면은 이 편성에서 뭐다?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때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체 6경주 농업인의 날 기념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요 경주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 두 가지 측면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주만은 사건 사고가 요즘 많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정적인 선에서 끝나거나 최선의 말머리를 보여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가리가 달랑달랑해. 그리고 요 새끼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제주 기수가 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만방장 짓거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 경마장을 없애버리던가 제주 기수들을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 경마편이 호구냐고. 경마하려고 부정경마하고 있는 놈들을 봐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기 때문에 썩어 빠진 거야. 다 감사원에 나고 다 검찰청에 보내가지고 다 물갈이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영 빵빵 살리고 그래야지 이런 짓거리 안 하지. 남을 땀을 흘려가지고 거기다 갖다 벗는데 병신 같은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장난질하고 자빠졌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양심의 가치는 하나도 안 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이 제주경마장 기수들은 좀 각성을 해야 돼. 이러다 한번 들고 일어나 버리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낙동과 오리알 되는 수가 있어. 예, 특히 고참들, 문서곤이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오반방자해, 내가 봤을 때. 아주 그냥 이 족밥은 마사회가 족밥이라서 그렇지, 핸디키퍼들이나 재결위원들이 족밥이라서 그렇지, 내가 재결위원 가면 다 잘라버려야지. 거지 같은 새끼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어디 그런 식으로 이한용이 같은 짓거리를 하네 이제. 나라 팔아먹게 생겼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저씨들. 재결위원들이나 마사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시점에서. 하여튼 족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10번 미스터 터터너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게 또 발음이 또 더럽게 어렵네요. 미스터 터너, 미스터 터너라고 해야 된다. 그냥 미스터 터너. 마필 자체는 80다마짜리 마필의 순발인데, 순발력보다는 종반 탄력이 굉장히 좋으네요. 자, 그래서 이번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른 레이스라면 10번 미스터 터너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12번 다크 젠틀맨이라든지 4번 레디 투 버스트 아웃이라든지 이런 마필밖에 없거든. 그러면 10번 미스터 터너라는 마필이 종반 뚝심만으로도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강축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바로 7번 굿헌이라는 마필입니다. 굿헌이라는 마필. 요것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들이 있어요 이번 편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인데, 일단 외관상으로는 10번 미스터 터너를 축으로 놓고 7번 굿헌이는 배팅골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입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러대요. 이 토요 8경주가 강타영이 좋아하는 편성이라고. 그런데 뚝 보니까 이세마들 경주잖아요. 이세마 경주고 대부분이 승급전을 치르는, 혹은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 위주로 똑같은 조건으로 붙는 마필들이 일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마필들은 근데 다 좋은데 뭐냐면
승급전이잖아. 승급전이고 거리가 1200으로 늘었잖아. 그리고 2세마잖아.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너무 많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인기바로 팔려도 부러지면 거리 적응력에 실패를 해서 안 됐다. 이거 생각보다 200m 늘어난 거리에 적응을 못하더라. 내지는 뭐 변명할 게 너무 많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이빠이 승부를 해서는 안 돼. 왜? 빠져나갈 명분이 많기 때문에 이빠이 승부를 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재밌는 경주이면 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일단 안 되는 마필은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고, 약간의 기형적인 면만 보이면은 그거는 가차없이 자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마필들만 고르시면 됩니다. 완벽한 마필들. 그래도 못 오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독도직입니다. 독도직이라는 마필은 왜 강한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이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 때,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가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야. 그런데 지난번 데뷔전 때는 이 마필은 선행을 가지 못하고 따라갔어. 선입으로. 그러고도 상당한 능력 발휘를 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선행, 선입 모두가 가능한데 선행 시에 자기 능력에 뺐으냐. 이 얘기는 아직까지 모래를 맞거나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조금 덜 뛰었을 뿐이지, 나라는 놈은 굉장한 능력만 하는 것을 데뷔전과 주행검사 때 보여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번 독도지기는 대질 때 대지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경마라는 것이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분명하게 가야만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일단 대가리는 1번 독도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은 제일 세게 보내더라, 강타가 제일 세게 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번 가온챔프입니다. 얘를 세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우수한데 지난번 데뷔전 때 선입으로도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초했다는 거야. 그 8얘기는 7번 니케 스트리트 같은 마필이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5번 니케 스트리트 같은 마필은 선입에 대한 검증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빠른 레이스에는 선행이라는 하나의 주특기만 갖고는 입상에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잖아. 주특기가 2개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5번 니케 스트리트 같은 마필은 저는 이렇게 세게 안 보고요. 차라리 공백을 갖고 있는 2번 가온챔프를 세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구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오늘도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서 꼭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경마 예상가가 뭐 있어요? 내가 남들이 한 번은 예상을 해서 멋지게 적중을 했을 때 내 팬이 이기는 걸 보고 기뻐했을 때 거기에서 뭐 짜릿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경마 예상가의 목적이 아닌가? 난 모르겠네. 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딴 사람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없지. 11번 금소합니다. 이 임기현이라는 기술은 내가 이렇게 그 식당에서도 가끔 보고 뭐 이렇게 저 배드민턴을 좀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드민턴가 끝나고 저번에 이제 막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막국수 집에 어떤 여자랑 같이 왔더라고. 어린 친구니까 뭐 애인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갑자기 바깥에서 기술을 만났구나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그때 보니까 임기훈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너 이렇게 알아봤다고 그러면서 밥값을 내준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친구가 뭐랄까 이렇게 밝더만. 친구가 굉장히 그 숫기도 있고 남자답더만. 그 말 잘 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성이 있어 보이더라고 친구가. 11번 금소화라는 마필은 언뜻 보면 바닥을 때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편성이 강했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된 거지, 갖고 있는 사이즈는 굉장히 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금소화는 이 편성에선 때려 죽여도 배팅권에
가져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안 되는 마필들이 팔리기만을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딱 그러면서 그냥 개똥말이 팔려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한구라의 칼만 갈고, 자, 토요 구경주 2차 메인 승부처의 멋진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0경주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요 경주는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인기만 가는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전개상으로도 이변 가능성이 높고 뚜렷하게 종발 탄력이 우수한 마필도 없는 그야말로 혼전 양상의 구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 뭐 이찬원 기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참,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한테 총대가 딱 와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그런 우매한 행동을 했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나중에 얼마나 울라고 그러는지, 나이 먹어가지고 얼마나 울라고, 기수라는 직업이 얼마나 자기한테 소중한 거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가슴이 아파.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요. 저는 일단 9번 로드킹입니다. 종반 탄력은 굉장히 좋아요. 9번 로드킹이 종반 탄력은 굉장히 좋고, 또 근간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윤지력 성장을 보여주고도 패턴적으로도 요 마필이 더 능력을 확 끌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선행력의 부족이야. 그러니까 선행력만 확실하게 끌어낸다면 이 마필이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의 2배, 3배까지 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9번 로드킹은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이다. 여기서 힌트 하나. 자, 이번 주 21조 마필들은 승부가 어떻게 걸렸다? 강하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힌트 하나 드렸습니다. 21조 말들은 승부가 어떻게 걸렸다? 강하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쭉 간이 훑어보니까 9번 청남대로와 6번 다이돌픈이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선입층의 마필들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편성인데, 이 중에서 어떤 말에게 가장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11번 크립토키드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유형의 마필들이 대부분 일반적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혼합 3군이잖아. 그러면 선행력을 살포시 끌어내면 반대로 추임력이 살포시 하강을 하는, 그게 일반적인 마필의 성장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대로 선행력이 하강하면 반대로 뚝심이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는 마필이 11번 크립토키드라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서는 선입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밋밋한 편성 속에 꼽히는 무궁화 11번 크립토키드를 놓고 가리키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11번 크립토키드는 편성상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하셔도 되는 편성이고, 단통은 보이는 인기마가 아닌 숨어있는 보병만으로 강력하게 때려서, 자, 중배당 이상 고배당 단통까지도 멋지게 승부를 해보고 싶은, 자,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확실한 중배당 단통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 오늘 끝장 승부처입니다. 끝판대장 강타가 펼치는 끝장 승부처. 턱하니 보니까 나름 충만감이 마피는 버팅기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인데,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추천만은 12번 금화제우스입니다. 지난번에 승급전을 가졌습니다. 승급전을 가졌는데 왜 얘를 추천을 하냐면, 지난번에도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 승부를 하면 저는 이 마필이 입상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승급전이라 해서 마필의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않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상태가 여전히 좋아. 그러면 지난번에 밀었던 승부를 이번에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패턴으로 봤을 때는 12번 금화제우스가 때리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반대로 인기마들이 몰라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이지만 인기마 승부가 아닌 배당 승부를 때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이는 대끼리 때렸다가는 집에 울면서 가게 됩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동대교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12경주는 때려야 되고, 혹은 행여나 다른 데서 돈을 잃으신 분들은 마지막 경주에서 우리 모두 한구라를 할 수 있는 끝장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십시오. 강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방송은 마무리 짓고요. 자, 현장에서 악으로 깡으로 끝까지 버텨서 꼭 이길 수 있는 경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